네, 안녕하십니까. 토론토 마이베스홈닷컴 대표 리얼터 김일봉입니다. 지난 영상에는 토론토 부동산 계약의 여러 종류 중에서 분양 계약을 위한 계획 수립을 하고 그리고 계약하는 과정과 계약 후의 내용까지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최종 입주와 등기까지 마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계약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지자체와의 행정관계 그리고 금융기관과의 그 공사비 대출 문제 등이 마무리가 되면 드디어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집안 터파기 공사 그리고 지하 기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지하 쪽 골조 공사, 설비, 전기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상부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때까지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러는 과정에 시공사는 추후에 진행할 인테리어 공사 전에 전체 인테리어 자재를 주문해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내부 인테리어 자재 선정에 대한 연락이 이메일로 옵니다. 대부분 이메일로 온 사진으로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직접 가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부분, 부엌 캐비넷과 카운터탑, 백스프레시 등 그 부엌 자재, 욕실 바닥과 벽, 그리고 전체 마루바닥 등에 대한 그 자재의 색깔을 시공사에서 디자이너가 모던한 것, 클래식한 것, 그리고 섞여 있는 그 믹스된 컨셉 하나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 타입으로 보통 색을 조합해 놓은 것들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요. 별도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제시합니다. 요즘은 스탠다드도 좋은 품질로 나오기 때문에 크게 업그레이드 할 부분은 그리 없겠지만 두꺼운 카운터탑이라든가 추가적인 그 전등이나 콘센트를 더 설치하고 싶거나 하는 그런 전기 관련, 즉 나중에 공사 끝나고 나서는 별도로 설치하기 어려운 것은 미리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습니다만 나머지 자재 쪽은 입주 후에 별도로 공사하는 것이 비용이 오히려 더 절약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 성급하게 업그레이드를 선택하시는 것은 신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재 선정이나 업그레이드 결정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제게 알려주시면 제가 보고 제 의견도 드릴 것이니 필요하시면 알려주시면 되고요. 타운하우스나 하우스 자재 선정은 요즘도 직접 가서 선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와 같이 동행을 해서 선정을 하셔도 됩니다. 자재 선정 후에 공사가 잘 진행이 되고 본인 유닛 실내 공사가 완료가 되면 입주 한두 달 전에 PDI 즉 Pre-Delivery Inspection 검사에 대한 연락이 옵니다. 이 PDI는 계약자 본인 또는 계약자가 지정한 사람하고 그리고 빌더 쪽에서는 전문 인스펙터가 나와서 같이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인스펙터가 꼼꼼히 잘 검사합니다만 본인도 어플라이언스 작동 상태나 스크래치나 파손된 부분, 수도와 샤워 같은 그 물 관련 수압이나 온도, 코너 부분 코킹, 그리고 바닥과 벽 마감 상태, 각 문들, 그 서랍 문이나 도어 문, 슬라이딩 도어 잘 닫히고 열리는지 등등 눈에 보이는 모든 부분을 꼼꼼히 검사하고 검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적힌 서류에 사인하시면 되고요. 이 지적된 사항들은 다시 수리되어서 입주 시엔 완전히 수리된 상태로 입주하게 됩니다. PDI 검사 후엔 테리언 등록 서류를 받게 되는데요. PDI 끝나고 그 자리에서 직접 받거나 이메일로 받기도 하는데요. 받으면 변호사에게 바로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테리언 서류 안의 정보, 즉 홈 넘버, 벤더 넘버 등을 테리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꼭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손님 중에 토론토가 아닌 먼 곳에 계시거나 가까운 데 계시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시거나 연로하시거나 몸이 불편해서 PDI를 못 가게 되실 경우에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제게 알려주시면 제가 대신 가서 진행해 드릴 수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은 꼭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PDI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변호사를 선정해서 시공사 쪽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요즘은 그 분양계약 할 때 바로 변호사 정보도 알려줘야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보통은 입주 한두 달 전까지는 알려주시면 되고요. 미리미리 그 전에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변호사는 그동안 거래하신 변호사가 있고 마음에 드시면 그대로 알려주시면 되고 따로 제게 추천을 부탁하고 싶으시면 평판이 좋은 변호사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PDI 끝나고 정해진 입주 날짜에 입주 그 아키판시 클로징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변호사가 빌더 변호사와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계약 후 빌더와 계약자, 변호사와의 관계를
잠시 설명을 드립니다. 처음 계약은 저와 같은 리얼터가 중개해서 계약자와 빌더가 계약을 하게 되고요. 그 후 빌더는 그 콘도 계약 이후부터 입주 전 PDI까지는 모든 정보를 계약자에게만 보냅니다. 처음 계약을 중개했던 리얼터에게는 어떠한 정보도 보내지 않으며 리얼터가 문의한다고 해도 오로지 처음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 이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PDI까지는 꼭 이메일을 잘 체크하시고 모르는 내용이 있거나 하시면 꼭 받은 이메일로 회신해서 빌더 쪽에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 받은 이메일을 제게 포워드해 주시거나 제게 전화로 알려주셔야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요.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이 예상 입주 날짜입니다. 그렇지만 이 입주 날짜에 대해서는 빌더는 중개인이 문의해도 계약자가 문의해도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입주 날짜만 앵무새처럼 얘기합니다. 변경된 입주 날짜를 보낸 후라면 역시 그 날짜 이외에는 어떤 말로도 정확한 입주 예상 날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말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제 경험으로 현재 공사 진행 상태, 구조가 올라가고 외부 인테리어 진행 속도를 제가 직접 보고 제가 예측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동안의 경험으로 제 예측이 어느 정도는 맞았던 것 같습니다. 입주 날짜 관련해서는 그 계약서 뒤쪽에 보시면 Statement of Critical Date 페이지가 있는데요. 그중 2번 Notice Period of an Occupancy Delay 날짜가 나옵니다. 이 날짜는 첫 번째 계약 시의 입주 날짜 3개월 전의 날짜입니다. 그 날짜가 오기 전까지 새로 연기된 임시 입주 날짜 Extension of Tentative Occupancy Date를 다시 받게 되고요. 이 연기된 날짜 3개월 전에 이 노티스를 한 번에서 두 번 또는 두세 번 더 받다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짜 Firm Occupancy Date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Occupancy부터는 빌더 변호사는 계약자와 계약자 변호사 양쪽과만 정보를 주고받게 되고요. 중개인은 개입이 안 됩니다. 따라서 계약자는 변호사와 더욱더 긴밀히 문의하시고 협의하셔야 합니다. 보통 입주 1개월 이전 안에 빌더 변호사는 계약자 변호사에게 입주 기간에 매달 내야 하는 비용, 즉 그 occupancy fee를 계산한 SOA, Statement of Adjustment를 보내면 우리 변호사는 계약자에게 알려서 준비를 시킵니다. 이 입주를 시작하는 과정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엘리베이터가 정상 가동이 되고 거주할 유닛의 그 실내 인테리어가 완성이 되면 맨 아래층부터 차례차례 입주를 시키는데요. 입주 날짜부터는 거주 비용을 내고 거주해야 합니다. 그 거주 비용을 occupancy fee라고 하는데요. 이 비용의 근거는 아직 중도금 15에서 20%만 낸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내지 않은 그 80에서 85% 금액에 대한 공식적인 은행 이자, 거기다가 추정 1년 재산세의 12분의 1, 그리고 매월 관리비까지 합한 총 금액을 occupancy fee라고 말합니다. 이 금액을 입주부터 등기 전까지 매달 지불해야 합니다. 고층 콘도인 경우에 저층 입주자는 보통 입주한 후 6개월에서 1년, 고층 입주자인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등기하게 되기 때문에 저층 입주자는 상당히 오랫동안 occupancy fee를 내야 합니다. 거의 꼭대기에 가까운 층은 입주하고 나서 1, 2개월 후에 바로 등기하게 됩니다. 요즘처럼 이 자리 높은 시기에 그 높은 occupancy fee의 경비를 생각한다면 고층 유닛이 저층 유닛보다 분양가는 높습니다만 입주부터 등기까지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비용이 그만큼 적게 드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선호도에 따라서 고층을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거주의 만족도나 추후 매각할 때의 선호도 그리고 팔리는 금액 등을 비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더 경제적이고 유리한 선택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고객께서는 요즘 이자율이 높아서 아직 납부하지 못한 그 80에서 85%의 금액을 미리 내버리고 occupancy fee에서 그 이자 비용을 제외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occupancy 전에 미리 빌더 쪽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빌더에 따라서는 받아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날 전날까지 그 occupancy fee를 정해진 날짜에 내는 post date check 개인 수표죠. 그 개인 수표 12장 그리고 마지막 일부 중도금을 내는 경우에는 그 중도금 수표까지 같이 냅니다. 그 정산 절차를 마치고 나서 드디어 입주날
우리 쪽 변호사를 통해서 빌더 쪽으로부터 유닛 키를 받는 날과 시간 약속이 잡히는 경우도 있고 직접 계약자 전화나 이메일로 빌더 쪽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입주 때 보면 가끔 그 PDI 때 지적이 되었던 하자가 아직 수리가 안 되어 있을 때도 있고요. 그 PDI 때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하자도 입주 후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입주 후에 다시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잘못된 내용들을 입주 후 30일 이전에 태아리원에 보고하면 다시 수리가 되니 꼭 입주 30일 이내를 잊지 마시고 PDI 때 그 태리언 소리 받으면 사이트에 등록하라 했지요. 그렇게 등록하시고 지적사항을 테리언.com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리포트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주 시에 본인이나 본인의 직계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투자를 위해서 곧바로 렌트를 줘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요즘에 분양하는 콘도들은 처음 분양 시부터 입주 때까지 빌더가 렌트를 허락해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가 많아서 괜찮은데요. 요즘 입주하는 콘도들은 대부분 그런 인센티브 없이 분양했던 콘도들이 많아서 렌트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입주하는 당시는 아직 계약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잔금 80% 이상의 금액을 내지 않은 상태로 입주하는 것이어서 빌더의 소유이기 때문에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거주 자체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렌트를 줘야 하는 경우에는 빌더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별 문제 없이 승인을 해주는 빌더도 많이 있고요. 가끔은 빌더가 일정의 비용을 계약자로부터 받고 렌트를 허용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허용을 해주지만 MLS에 등재해서 광고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흔하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잘 알아보시고 상황에 따라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제 빌더는 모든 유닛의 입주 절차를 마치면 시티에 콘도를 등기합니다. 이 등기가 되면 시티로부터 콘도 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빌더는 콘도 번호를 받게 되면 계약자들에게 파이널 클로징 연락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대부분 파이널 클로징을 준비하기 위한 넉넉한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의 시간을 주는데요. 어떤 경우는 2, 3주 남겨놓고 연락을 주는 경우도 있어서 매우 급박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파이널 클로징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잔금과 클로징 경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전체 분양가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보통 80%에서 85%의 금액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요즘은 모기지 서류 준비에 준비할 서류도 많고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하고 다시 승인받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상 최종 등기 시점에서 최소한 2, 3개월 전부터는 모기지 신청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층은 최소한 입주와 동시에 고층은 최소 입주 1, 2개월 전에는 모기지 신청을 하시고 계속 서류 업데이트와 이자율 관련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하실 금액은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모기지 총 금액하고 취득세를 포함한 클로징 비용, 이 클로징 비용은 위치와 분양 금액 등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평균적으로 토론토 지역은 취득세 포함 분양가의 5에서 7%, 토론토가 아닌 광역 토론토는 4에서 6% 정도는 예상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직접 입주하지 않고 렌트를 주게 될 경우에는 이미 분양가에 포함되었던 그 HS 리베이트 금액 24,000불도 클로징 때 본인이 내야 하기 때문에 이 24,000불이 클로징 비용으로 더 필요하게 됩니다. 즉 거주하실 분은 모기지 금액과 클로징 경비를 준비하셔야 되고 렌트를 주실 분은 모기지 금액과 클로징 경비에 더해서 24,000불 HS 리베이트 금액도 같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24,000불은 렌트를 준 다음에 렌트 계약서를 첨부해서 정부의 그 렌탈 리베이트를 다시 청구하게 되면 보통 빠르면 2, 3개월, 늦으면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전액 가까이 다시 돌려받게 되니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24,000불만큼 클로징 때 더 준비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센터코트 시공사 같은 경우는 입주하고 등기를 같은 날 하기 때문에 이 시공사 유닛을 분양받으신 분들은 입주 전 2, 3개월 전부터 즉 PDI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파이널 클로징 날짜가 정해지면 빌더는 우리 쪽 변호사에게 파이널 스테이트먼트 오브 어저스트먼트를 보내서 최종 클로징 비용을 통보합니다. 이 클로징 비용 항목을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첫 번째는 랜드 트랜스퍼 텍스,
즉 취득세인데요. 그 취득세는 온타리오 주에 내는 세금과 각 시티에 내는 세금이 합쳐지는데요. 토론토 시는 양쪽 다 내야 하고 토론토가 아닌 광역 토론토 시, 즉 리치몬드 힐이나 반, 마캄, 미시사가나 옥빌 같은 그런 도시들은 온타리오만 내기 때문에 토론토 시의 정확히 절반만 내게 됩니다. 그 취득세 계산하는 방법은 구글에서 랜드 트랜스퍼 텍스 치면 바로 나오고요. 아니면 제 웹사이트 mybestohome.com 그 초기화하면 맨 아래 오른쪽 유용한 정보에 취득세 LTT 계산 그 배너 링크를 누르시면 나오니까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클로징 비용의 중요 항목으로는 개발 분담금, 테리언 워런티 비용, 계량기 설치 비용 등 기타 여러 가지 작은 항목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최종 변호사 비용이 추가돼서 총 경비가 나옵니다. 반대로 감면되는 내용도 살펴보면요. 먼저 계약금과 중도금 그동안 냈던 금액은 등기 때까지 변호사 구자에 보관되어 왔었는데요.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돌려줍니다. 이 금액도 꽤 됩니다. 클로징 정산세의 마이너스로 차감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퍼스트 홈 바이어가 받는 리베이트는 토론토시는 8,450불, 그 외 광역 토론토 시들은 4,000불을 취득세에서 감면받게 됩니다. 그 외에 처음 계약 시에 빌더로부터 인센티브로 받으신 손님들은 그것도 잘 챙기셔야 합니다. 제 플래티넘 손님이신 경우에 등기 시에 분양가가 정산 할인되는 인센티브도 있었을 수 있고요. 1년, 2년 그 메인티넌스 무료인 경우도 있었을 수 있는데요. 이 관리비 무료는 매달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의 관리비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등기 때 내야 하는 그 클로징 비용에서 감면해 줍니다. 기타 처음 받았던 다른 인센티브가 있으신 분은 제게 알려주시면 제가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클로징 하기 전날 또는 클로징 날 오전 일찍까지 계약자는 클로징 비용을 우리 쪽 변호사한테 전달하고 모기지 받으시는 분은 그 모기지 금액도 그 클로징 날에 은행에서 우리 변호사 구자로 바로 송금이 되면 우리 변호사는 받은 모든 금액에서 본인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전체 클로징 비용을 빌더 쪽 변호사에게 보내고 나면 등기 절차가 마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한 가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데요. 각 가정마다 뜻하지 않은 사정이 생겨서 등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등기 전에 전매를 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전매 절차나 기타 전매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도 곧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 예정이니까 계속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기 후에 파실 경우에는 등기 후 1년 후부터는 세금의 제약 없이 매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 후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팔 경우에는 그 HS 리베이트 혜택을 받았던 24,000불을 정부에 다시 되돌려줘야 하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후 1년이 아니고 등기 후 1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분양계약에서 입주 등기까지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긴 영상 지루하셨겠습니다만 모쪼록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곳 토론토의 분양 시스템은 좋은 방향으로 잘 사용한다면 부동산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즉 자산을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참 좋은 시스템입니다. 지금 당장 다운페이가 부족하거나 모기지가 어렵거나 기타 여러 가지 가정 상황에서 분양이 유리할 수 있는 그 가정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이민 생활에서 자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바닥에서 움직이려고 할 때 이때가 오히려 자산을 준비하기에는 가장 효과적인 때일 수도 있습니다. 네, 모쪼록 여러분 모두 행복한 이민 생활 누리시기를 늘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정보는 mybestohome.com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제게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곧 다시 좋은 영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많은 캐나다 이민 가족이 더욱더 행복해지시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안정되는 그날까지 저희 마이베스트홈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